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 능참봉 자리를 꿰찬 고참봉이 이번엔 만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멀쩡한 동네 정자를 세단장 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으로 사람들은 부항이 들고 심지어 보릿고개인데 근동 사람들을 울려까지 시키려 하고 있지요. 참봉의 설인 고이철이 이 흐름을 막으려 작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그릇된 행동을 아들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2권 칼노래. 도깨비. 고이철은 마당을 건너가다가 이복형인 고일평을 만났다. 고일평은 어디론가 출타를 하려던 참이었다. 오래전부터 고일평은 향교의 앵내 교생이 되어 있었다. 구림서원에도 들락거렸다. 고일평은 향교나 서원 같은 곳에 발행할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별당 쪽문 앞에 고일평의 아내 안씨가 고일평을 배웅하고 서 있었다. 안씨는 쪽빛 치마에 개나리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기름이 잘잘 흘렀다. 얼굴은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있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박내품 화장품을 쓰고 있었다. 안씨는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가늘었다. 아직도 처녀 티가 났다. 아이 하나도 생산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하여 팔방으로 애를 쓰고 있었다. 유자나무 앞에서 종영산이가 묵직한 보찜을 지고 고일평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산이는 노비 큰년이의 둘째 아들이었다. 영산이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맴을 돌고 있었다. 그놈의 형 평산이가 장작 한 아름을 안고 별채로 가고 있었다. 평산이는 고일평에게 허리를 굽신거리고 나서 재빨리 고일평과 안씨를 번갈아 흘끔거렸다. 평산이의 눈에는 이상스러운 빛이 번득거리고 있었다. 안씨는 평산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고이철은 평산이와 안씨의 안색을 살폈다. 오래전부터 고이철은 별채 주변에서 이상스러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이복형 고일평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고이철은 고일평에게 머리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고일평은 고이철이를 보자마자 꾸짖기부터 했다. 너는 이 사람아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 집에 붙어 있으면서 아래 것들도 좀 간섭하고 그러질 않고. 고이철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그는 형인 고일평에게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고참봉이 그것을 금했다. 얼굴을 똑바로 들고 고일평을 건너다 보는 것도 금하였다. 그는 고일평이 그에게 집안의 아래 것들을 간섭하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고이철이 사사건건 아래 것들의 살림살이를 간섭한다면 제일 먼저 제동을 걸 사람이 고일평일 터였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젠 귀도 멀었느냐?
고이철은 그 말도 듣지 못한 채 했다. 고일평은 고이철이 눈에 가시였다. 배종만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공부를 할 적에 고이철은 너무 글을 잘 읽고 외웠다. 글을 외어 바치지 못하여 종아리를 맞고 난 고일평은 고이철을 두들겨 팼다. 너 이 새끼 내일부터 글 외어 바치면 죽는 줄 알아. 그 이튿날부터 고이철은 글을 외어 바치지를 않고 고일평과 함께 회초리를 맞곤 했다. 이놈아 비켜! 보기도 싫다. 사람은 자기 분수에 따라 알맞은 일을 해야 하는 거다. 이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서 들어오지를 말아버리도록 해. 고일평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집에 들어오지 말아버리도록 하라는 것이 고일평의 진실일 터였다. 고일평은 아버지인 고참봉 몰래 청지기 장지수한테 돈을 내다가 쓰곤 했다. 청지기 장기수는 고참봉에게도 잘하지만 머지않아 살림살이를 물려받게 될 고일평에게도 잘했다. 고일평에게 내준 돈에 대해서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고참봉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다. 음성적으로 들어온 돈을 고일평 목으로 떼어놓곤 하였다. 고일평에게 준 돈을 만우의 졸개나 포교들한테 뜯긴 것에다가 덧붙여버리기도 했다. 한데 만일 고이철이 아래 것들을 간섭하고 나선다면 청지기가 마음 놓고 그 짓을 못할 것 아닌가. 고일평은 비단 옷에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키도 훤칠했고 얼굴도 훤했다. 갓근에 호박 장식을 했고 갓 속의 망건에는 금동곳을 했다. 가죽신을 신었다. 멋을 한껏 부리고 있었다. 고일평의 차림은 구림 서원이나 향교에 갈 행장이 아니었다. 그는 회령진의 기생집을 가고 있었다. 아내 안씨에게는 기산서원에 간다고 말했다. 안씨는 물론 고일평이 회령진 기생한테 간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지만 아른 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대로 꿍꿍이 속이 있었다. 고이철은 고일평의 방탕한 속과 안씨의 꿍꿍이 속을 훤히 뚫어 알고 있었다. 고일평과 안씨는 음흉한 고이철의 눈초리를 싫어했다. 고이철은 한 이불을 덮고 알몸을 섞곤 하면서도 딴 꿈을 꾸곤 하는 그 고일평 부부의 삶에 대하여 아른 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 발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잘한다. 잘들 놀아봐라. 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고이철은 별채의 안씨와 어느 한 종놈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막히게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단 그 일을 모른 채 하고 덮어두고 싶었다. 그는 전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이번 나들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두루마기에 갓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황매천을 만나 뵈러 가느라고 구태여 의관을 정제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매천을 만나보고 나서 한편으로는 감탄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다. 먼저 단단한 선비정신에는 감복을 했지만 반상을 타파하고 임금이나 상민이나 다 똑같은 계층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는 실망한 것이었다.
고이철은 해야 할 일이 결코 먼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먼저 홍순서의 딸 순실이와 혼인을 시켜달라고 청할 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고참봉이 하는 일에 대하여 방해를 할 작정이었다. 먼저 연못 파고 다리 놓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참이었다. 밤에 은밀하게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닐 생각이었다. 홍순서를 장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그가 여느 상인들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것이었다. 또 별채의 안씨방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던적스러운 음모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썩은 웅덩이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도록 곰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놔두자는 생각이었다. 곰고 썩어 문드러지면 파 없애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잔인한 음모였다. 일이 더 어찌할 수 없도록 진천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터지도록 조종을 할 참이었다. 일종의 도깨비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도깨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도깨비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도깨비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즐겨 하는 것들이었다. 그 도깨비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기만 하면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일을 주십시오. 나으리. 맡겨주기만 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이철은 자기를 비껴가려고 하는 고일평을 향해 말했다. 고일평이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팩 몸을 돌려버렸다. 고이철은 대문간 밖으로 사라지는 고일평의 뒷모습을 보고 서 있었다. 문간의 털보 늙은이가 흐린 눈으로 고이철과 고일평을 번갈아 보았다. 뒤뜰로 들어서자 그의 어머니 반다리가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반다리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고왔다. 40살이라는 나이가 실감되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 아름다움이 그녀 속에 그를 잉태하였을 터였다. 아가, 너는 어쩌자고 그렇게 하는 일일마다 참봉어른 비위만 거슬리게 하고 다니냐. 오늘부터 근신하도록 해라. 앞으로 3달 동안만 꼬박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글을 읽도록 하거라. 참봉어른도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더라. 너를 향교에 입교시켜주고 또 너하고 나하고 먹고 살아갈 것을 은밀하게 내리실 심사님 모양이더라. 교촌 근처에 집을 한 채 마련해주고 땅도 웬만큼은 내려주시고 그 어른은 누가 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움켜쥐고 내놓지를 않으시는 양반이시다.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어머니 반다리는 고이철을 방으로 끌어들이고 애달아 빠지는 소리를 했다. 고이철은 어머니 반다리의 고운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울상을 지은 반다리의 얼굴은 더 매혹적이었다. 고이철은 빙긋 웃었다.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는 아직 한 번도 반다리한테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 가엾은 그 여인의 속을 왜 상하게 한단 말인가? 그를 잉태한 것은 그 여인의 죄가 아닌 것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먹고 살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새나 까치나 박새나 동박새는 누가 먹을 것을 따로 마련해 주지 않아도 굶주려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제 마음에 드는 여인네 하나 점 찍어 놓고 그냥저냥 외따른 해변이나 깊은 산골의 이루에 띠집 한 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천대입니다. 그 무슨 방자고 오만한 소리냐. 죽은 듯이 엎드려 근신하고 있으면 참봉 어르신께서 그럴만하게 좋은 집안 규수하고 짝 지어주고 땅도 몇 결은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럴 것이다. 참봉 어르신은 배훈장 딸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더라. 잠자코 글이나 읽고 들어앉아 있거라. 그의 어머니 반다리는 애달는 소리로 애원을 하듯이 말했다. 고이철은 고개를 저었다. 혼인을 하더라도 제 마음에 드는 여인네를 아내로 맞을 것입니다. 향교 교생 따위가 되는 것이나 지체 높은 집안의 교수를 얻는 것이나 일본 은전이나 논밭이나 다 싫습니다. 그는 홍순서의 딸 순실이의 가무잡잡한 얼굴을 머리에 그리며 말했다. 그녀를 그는 당집 앞에서 2차례나 만났다. 한 번은 그녀가 오랍 동생과 함께 당신한테 절을 하고 있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당집 앞에 무성한 찔레나무 앞에서 찔레꽃들을 따먹고 있었다. 고이철을 보자 눈을 내리 깔고 몸을 외틀면서 도망치듯 자들악기를 내려가 버렸다. 어머니 반다리가 죽은 듯이 엎드려 근신을 하라고 했지만 고이철은 밖으로 나왔다. 마당을 건너가다가 바우의 아내인 구름내를 만났다. 구름내는 수줍어 고개를 숙였다. 허리가 가늘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구름내는 새색시 같았다. 그녀는 사랑채에서 밥상을 내오고 있었다. 구름내를 볼 때마다 고이철은 고참봉을 증오했다. 고참봉은 드난살이 하던 구름내를 아주 종처럼 붙들어 앉힌 것이었다. 보리 한 가마니의 빚 때문이라고 했다. 그 빚은 쌀 8가마니로 불어났다고 했다. 그런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고이철은 청지기 장기수에게 따졌다. 청지기 장기수는 주먹 같은 코를 실룩거리면서 고개를 젓기만 했다. 청지기 내외가 사는 사서방문 앞에는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청지기 장기수는 어디에 갔을까? 울력이 난 냇가의 정자에 가 있는 모양이다. 고이철은 청지기 장기수를 여우로 여겼다. 그 여우 같은 청지기 놈의 눈에 띄기만 하면 언제든지 참봉어른의 호통을 듣게 되곤 했다. 장기수는 고이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 자기의 밥그릇을 혹시라도 고이철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늙어 눈이 흐린 털보 늙은이가 고이철을 알아보았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웃었다. 어려서 죽은 그 늙은이의 아들이 고이철과 동갑이었다. 열병으로 죽어갔다. 열병이 든 그 아이는 아래 넷뚝 가까운 자리에 새끼줄을 쳐놓고 가두어 두었다. 가두어 둔 지 사흘 만에 죽었다. 털보는 그 아이를 바지개에 얹어 짊어지고 뒷산 너덜공에다가 묻었다. 어머니 반다리가 고이철에게 그 아이의 옆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였지만 고이철은 멀찍이 뒤처져서 그 털보의 뒤를 따라갔다. 너덜공에 아들의 시신을 묻고 난 털보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짐승같이 꺼이꺼이 울었다. 털보 늙은이는 그를 보면 죽은 아들이 떠오르곤 하는 모양이었다. 눈을 크게 벌려뜨고 말했다. 아이고, 아니, 도련님, 얼른 장가를 들어야지요. 자신 듣습니다요. 고이철은 털보 늙은이를 향해 웃기만 했다. 털보 늙은이의 얼굴에는 밤빛 저승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아내가 아들보다 훨씬 먼저 죽었다. 그는 개처럼 참봉어른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다. 거친 꽁보리밥 한 그릇씩을 얻어먹기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그는 대문을 충실하게 지키곤 했다. 자빈들이 얼씬을 하지 못하게 했다. 고이철은 털보 늙은이를 향해 고개를 두어 차례 끄덕거려주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울력이 붙어있는 냇가의 정자 쪽에서 청지기 장기수가 오고 있었다. 키 작달막한 남자가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 남자는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특유의 상투를 하지도 않고 여자들의 처내 같은 두루마기를 입지도 않았다. 그는 높이 쳐올린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콧수염을 길렀다. 양인들의 옷을 입었으며 구두를 신고 있었다. 청지기 장지수가 무슨 말인가를 할 때마다 작달막한 남자는 아하, 아하 하고 고개와 허리를 굽실거리곤 했다. 청지기 장기수는 고이철에게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고 나서는 지나쳐 갔다. 장기수는 여느 때 고참봉의 적자인 고일평에게는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곤 하면서도 고이철을 고참봉의 아들로서 대접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인 남자는 잠시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멈추어 섰다. 드높은 대문간 위에 추녀를 보았다. 어떤 위험 앞에 압도를 당한 듯 눈을 휘둥글렸다. 털보 늙은이가 허리를 굽혀 그들을 맞았다. 고이철은 고참봉의 권위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라의 권력이란 것도 그렇게 값없이 생각했다. 이번 여행에서 그의 생각은 보다 확고해졌다. 주자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왕의 권위란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그것은 민중들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백성들과 유리된 유학은 공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천주학. 고이철은 황매천과 해월 최시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복 외삼촌인 연남석의 집에서 이틀 동안을 머물렀다. 연남석은 읍내에서 고리를 짜 팔면서 신부 없는 성당을 이끌어 갔다. 신도들이 100여 명이었다. 연남석은 조카인 고이철을 극진히 대접했다. 연남석은 자기의 이름이 바오로임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연남석은 고이철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다. 고이철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연남석은 눈보라치는 광야를 헤매다가 지친 외로운 병든 양이 드디어 안식처를 찾아든 것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잘 오셨소, 조카. 우리 교인들은 불란서 군대가 보호해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노마 교황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함부로 하질 못하지요.
아전들이나 포교들이나 역졸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관아에서는 포졸한테 우리 교인들 집에 들락거리지도 말라고 엄명을 내릴 정도입니다. 고이철이 조카이고 참봉의 서자이지만 연남석은 자기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깍듯이 올리는 말을 했다. 그쪽 섬지방에서는 만호나 참봉한테 피를 많이 빨리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졸들까지 들락거린다면서요. 벽사역이 보통으로 억센 역이 아니랍니다. 벽사역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고장에 사는 백성들보다 두 곱으로 뜯기고 산답니다. 두 마리 호랑이 밑에서 사는 셈이지요. 아버님께서 참봉 직함을 가지셨고 워낙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에 관아 수졸들이나 역졸들한테 뜯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연남석은 고이철에게 천주학의 신도되기를 간곡하게 청했다.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 천주학 신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들한테는 머자나 우리들이 초대받아가 될 천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고이철은 연남석에게 추궁하듯 물었다. 묻고 나서 고이철은 그렇게 물은 것을 후회했다. 천주학의 신도가 되면 모두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만큼 이들은 이 조선 나라의 백성이 아니지 않는가? 교황청의 백성이지 않는가? 그는 황사영의 백서 사본을 구해 읽은 적이 있었다. 황사영은 그때 천주학의 신도들이 받는 처절한 박해를 면해보기 위하여 불란서에 군대를 요청했었다. 그 군대로 하여금 조선을 위협함으로써 신도들의 박해를 금하도록 해달라고 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황사영은 조선을 청나라의 직할 속국으로 만들고 청국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속속들이 하게 하고 그리하여 천주학 신도들의 박해를 금하게 해달라고 청했었다. 모든 나라는 결국 여호와가 다스리게 됩니다. 현세에서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고 흥한다고 하여도 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한 동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연남석의 말에 고이철은 우라가 치밀었다. 이 땅이 불란서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아라사, 러시아나 미리견, 미국이나 청나라의 속국이 되더라도 천주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된단 말인가? 황사영의 백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만일 지금도 예전처럼 천주학의 신도들을 관아에서 끌어다가 감옥살이를 시키고 목을 치고 그런다면 외삼촌도 황사영 그 어른처럼 불란서 군대로 하여금 연안 앞바다에서 한포를 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라에서 신도 박해를 금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청나라의 속국을 만들어 천주학의 박해를 금하도록 해달라고 청하시겠습니까? 연남석의 생각은 분명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황사영은 성갑자이십니다. 저라도 그렇듯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100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삼촌은 천주학의 신도이기 이전에 이 조선나라 백성이 아니십니까? 고이철은 매우 불유쾌한 투로 따져 물었다. 연남석은 그런 질문이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선뜻 대답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기만 하면 천국으로 여호와의 초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은 다스림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현세적인 편의 말입니다. 현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한 준비 단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삼촌 연남석의 믿음이라는 것이 혹세무민하는 무당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고이철은 속으로 소리쳤다. 우라같이 밀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투로 깊이 빠져들어가고들 있을까? 광야에 늑대나 호랑이들이 들끓어도 성모 마리아가 모셔진 이 천주학의 성당만 무사하면 됩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들 수탈을 당하더라도 오직 천주학의 신도들만 무사하면 된다는 말이요? 요즘 이 땅에는 관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곤 합니다. 상피를 보았다고 덤터기를 쓰이기도 하고 불효를 했다고 죄를 씌우기도 합니다. 동학도인이라는 너울을 씌워 붙잡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학도인들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재산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관하로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고 칼을 쓰고 피를 흘리고 수탈을 당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천주학의 신도가 아니므로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시련입니다. 이 땅에 내려진 그 시련의 뜻은 오직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고이철은 실망을 하고 외삼촌 연남석의 집을 나왔다. 그 길로 최혜월을 찾아갔다. 물론 그는 동학에 입도를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동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혜월을 만나고 나서 고이철은 뜻있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물이라고 혹평을 하곤 하는 그 동학이 이 땅에서 분명히 뜻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무 잎사귀 하나의 뜻을 말하고 빨래하고 길쌈하고 김 메고 밭 가는 안악이나 농부들의 고귀함을 하늘림으로 드높이는 최혜월의 말에 그는 감복했다. 물 흐르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에 하늘림의 자격을 주는 거기에 고이철은 고개를 숙였다. 개투성이나 농투성이들이나 괄시받는 서얼들이 다 하늘림으로 추앙받는 세상을 불러오자는 것에 그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세상의 어떠한 이와 기에 대한 생각이나 논리들도 그 안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큰 흐름이었다. 세계적인 큰 흐름이었다. 그는 천리를 공부했다. 지구의 회전에 대하여 알았다.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고 지구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알았다. 세계의 열강들이 문호를 개방하라고 함포를 쏘아내는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흐름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했다. 항구들은
언젠가는 열어 젖혀 놓을 수밖에 없는 문이었다. 문을 열어놓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투성이나 개투성이들을 하눌림으로 받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 명주 옷에 두루마기 입고 갓을 바르게 쓰고 반가부좌를 틀고 장죽 빨면서 의젓하게 행동하고 느릿느릿 말하곤 하는 양반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배가 부르고 탈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자로 날벼락을 맞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기심이 세상을 망치는 것이라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버지인 고참봉과 이복형인 고일평이었다. 그들이 혐오스러웠다. 고이철은 그 아버지와 형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아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편히 앉아 비단 옷에 부른 배 두들기며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역사. 냇가로 나갔다. 정자 앞에 다랑이 논 한뱀이에 마을 사람들 30여 명이 우글거렸다. 괭이질을 하기도 하고 가래질을 하기도 했다. 연못이 거의 한 길쯤 패였다. 한 무리는 바닥을 깊게 파고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가장자리에 축대를 쌓고 있었다. 축대 뒤쪽에는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느라고 진흙과 찰흙을 가져다가 넣어 다졌다. 이바우와 송영철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었다. 홍마당쇠의 얼굴이 보였다. 고이철은 홍마당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움찔했다. 홍마당쇠는 홍순서와 사촌간이었다. 그는 지역보나 이공빈과 함께 동학도인이 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한때는 지역부하고 같이 소금찜을 지고 다니기도 했었다. 한데 홍마당쇠가 왜 울력을 나왔을까? 그는 울력을 나와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었다. 고참봉의 땅을 한 뼘도 붙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무슨 저희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고이철은 무신경한 체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유자나무집에 오도출영감, 양봉수, 오들독이도 보였다. 갯마을 사람들과 큰 동네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참봉내 논밭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고이철이 다가가는데도 울력꾼들은 그를 한 번씩 흘끗 돌아보기만 할 뿐 아른 채 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이철이 비록 고참봉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위인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었다. 재주가 별스럽게 뛰어나도 천한 패를 쓰고 나오면은 별 수 없어. 참봉이 장가도 안 보내고 몽달귀로 늙어 죽어가게 내버려두는가 봐. 요즘에는 참봉이 반다리방에 얼씬도 않는다더라. 반다리는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의 처녀적 이름이었다. 여분지를 워낙 잘 치는 각시가 또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양봉수와 오들독이가 속닥거렸다. 이바우가 그들을 향해 무뚝뚝하게 말했다. 뭔 쓸데없는 소리들만 그렇게 하고들 있는가? 싸게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양봉수와 오돌독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닥거렸다. 옆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들 있었다. 어디가 많이 아파서 뒷방 속에만 처박혔는지 어쩌는지 요 얼마 동안은 통 볼 수가 없더니. 정대남이 양부수와 오돌독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하늘을 잡고 떼기를 치는 무서운 사람이라 혹 무슨 신통한 도수를 깨치느라고 방 안에만 처박혔는지 모른다고. 홍길동이도 그러지 않았는가? 홍길동이가 참말 사람인가? 나 옛날 속에 나오는 그냥 헛것 사람이지. 그들은 입이 걸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다. 정대남이 말했다. 홍길동이 같은 사람이 참말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소. 양봉수가 자신있게 말했다. 비결에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네. 그 사람이 나와서 용화 세상인가 개벽 세상인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오. 고창땅 선운사 부처님 배꼽에서 그 비결이 나왔다고 하대. 그 이철이가 바로 비결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는 그 사람인지도 몰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가. 이 사람아, 이철이 저 사람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재주를 가졌다네. 한 동네 담고란 알아준다고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들은 진짜 인물을 못 알아보는지도 모른단 말이오. 내덕도 산들은 둘러본 직원들은 다들 우리 동네에서 벼락칠 인물이 날 것이라고 한다고 하대. 잠봉이 묘 하나는 잘 썼다고 그랬었더라. 묘자리 기운이 세면은 오히려 역무를 할 유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여. 뭐라는 소리 작작해. 비결에서 나온다고 한 사람은 이완미 같은 장사일 것이라고 하더라. 오돌독이가 말했다. 양봉수가 생각난 듯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요. 나 들은 이야기가 있네. 녹두, 맞아. 전녹두가 바로 비결에서 나온다고 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송영철이 화를 벌컥 내가지고 소리쳐 말했다. 아따, 바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리지를 좀 말어.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들이 고이철의 귀에도 들어왔다. 고이철은 정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정자의 기둥과 석가래와 도리들에는 단청이 칠해져 있었다. 그 정자는 고참봉이 근동의 양반 활량들을 불러다가 풍어를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다. 절름발이 양반이던 주제로 분에 넘치는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참봉을 사들인 고순호는 새터말로 이사를 온 이후로 근동의 양반이라는 사람들한테 돈을 물쓰듯 하고 있었다. 그것이 뒤탈 없도록 하느라고 감사나 부사나 회령진의 만호나 벽사영의 찰방한테 수시로 뇌물을 바치곤 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좌수나 풍원한테도 서운치 않게 하고 회령진의 군관청 장교들이나 장흥관아의 아전들한테도 바쳤다. 향교나 서원에도 바쳤다. 냇물은 쉼없이 흘렀다. 물은 밑이 모두 드러나게 맑았다. 물속에 푸른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한 남자가 건너편 내뚝과 연못 쪽의 내뚝 사이를 줄자로 재고 있었다. 다리 놓을 설계를 하는 것이었다. 천관산 밑에서 성물일을 하는 절름발이 나삼돌이었다. 석수장이 나삼돌이의 키는 작달막했다. 고이철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그는 부지런히 목자질을 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어째서 가래소리를 하는 거여?
최돌쇠가 이바우와 송영철을 향해 말했다. 송영철이 갯마을의 김장쇠를 향해 장쇠가 설소리를 좀 먹여보소 하고 말했다. 김장쇠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배가 고파서 못하네. 소리할 힘 아껴두었다가 우리 논일 할 참이네. 뼘뿌리 묻을 방죽파는 틈틈이 내 농사는 내 농사대로 지어야 하니께. 갯마을의 장새돌이가 허리를 펴고 이바울을 향해 불평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지역부나 이공빈이나 홍순서 같은 사람들은 어째서 울력이 안 나오는 것이오? 오도추리가 얼른 밑을 받쳤다. 그 사람들이야 참봉어른 논밭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장새돌이가 발끈했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무슨 소리라는 것이오? 그 사람들은 참봉어른이 낸 길을 안 받고 다니는가? 내 독도 안에서 참봉어른의 땅 아닌 것이 어디 있는디? 산도 8알은 참봉어른 산이고 바다도 7알은 참봉어른이 이미 말뚝박아 놓은 바다 아닌가? 그 산, 그 바다로 눈길 한 번도 안 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가? 두고 보소. 이 울력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참봉어른 귀에 들어가고 보면은 그 어른이 아마 그 사람들 눈을 뽑아버리려고 들 것이네. 산 한 번 보는 것, 바다 한 번 내다보는 것도 다 세를 내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여편네들이 파래나 톳 한 줌도 안 뜯어다가 먹고 바지락이나 고막 한 개도 안 잡아먹는답니까? 패기 숙제가 뜯어먹은 것은 어떤 왕의 고살이었더란가? 그 말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봉 어른을 물먹이는 소리였다. 가뜩이나 고이철이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들으라는 것이었다. 야, 우리들도 두레를 했으면 좋겠어. 막둥이네 아버지 정대남이 말했다.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대남은 말을 이었다. 큰 동네나 갯마을에서는 두레가 아주 씩씩하다는구만 그래. 장쇠, 안 그런가? 김장쇠는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장쇠돌이가 김장쇠 대신에 대답을 했다. 씩씩하고 말고요. 박풍원도 두레꾼들이 모여서 행동을 하는 데서는 함부로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수졸들도 범접을 못하요. 연기가 나아갈 때는 다들 길을 비켜줘요. 울력도 영조하고 은은을 해서 붙이지라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있던 두레를 흐지부지하게 내버려 뒀단 건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찌꺼기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가 봐. 짱짱한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어. 정대남이 하는 말에 오도추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속을 모르면 청산으로 시집을 가라고 했네. 이 사람 이 동네에서 한디에 살고 있는가? 고이철의 발뿌리 앞에 봄가치 풀들이 보랏빛 꽃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제기풀이라고도 했다. 안악들은 이른 봄철에 그 풀을 캐가지고 나무를 무쳐 먹고 아이들은 제기를 만들어 차곤 했다. 그는 쥐역보와 이바우의 이우암과 어울려 제기를 차곤 했었다. 맞은편 내뚜구 위쪽 언덕에는 철쭉나무들이 퍼렇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 산 저 산에서 진달래 나무들과 함께 캐다가 심은 것들이었다. 청지기 장기수가 고참봉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듯 정자 주위를 요란스럽게 꾸몄다. 고참봉은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하지 못하게 했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새로 짜려 하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마을 밖으로 몰아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귀띔을 해주곤 하는 것은 송영철과 동임 김동수와 청직이 장기수였다. 고참봉이 하나를 말하면 장기수는 열이나 스물을 앞장서서 실행했다. 장기수는 종들을 사냥개같이 훈련시켜 부렸다. 사실은 지역보의 아버지 지상망과 이바우의 아버지 이마동도 두레를 짜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거나 밀려났다. 오래전부터 관아에서 권장하여 오는 두레를 참봉이 물귀신처럼 물밑에 숨어서 막고 있는 것이었다. 두레는 농사꾼들이나 어부들이 협동하는 자연 발생적인 모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한 끈으로 줄줄이 꿰어놓는 동아리였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장가 드는 것을 기리고 초상난 집에 가서 위로하고 도왔다. 서로 차례를 정하여 모를 내고 김을 메고 두엄을 만들 풀을 베고 가을 거지를 하고 당제와 동제를 지내고 갯제를 지냈다. 외부의 누구인가가 마을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면 함께 뛰어나가서 방어를 했다. 홍수가 지면 함께 물을 막고 가뭄이 들면 어울려서 기우제를 지냈다. 집에 불이 나면 함께 덤벼들어 껐다. 배를 지으면 힘을 합쳐 진수식을 했다. 태풍이 불면 함께 배들을 모래 언덕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일들을 보다 질서 있게 해나가면서 즐겁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두레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영자를 정하고 유사를 두었다. 지신밟기를 하여 기금을 마련하였고 유사답을 장만하였다. 두레의 유사답에 나온 수학으로 계를 치르고 정해진 법에 따라 두레의 모든 일을 밀고 나가곤 하였다. 그것은 효를 장려하고 정절을 드높이고 악패를 일소하고 불효와 간음을 징계하곤 했다. 한데 고참봉은 은밀히 그 두레를 못하게 막아온 것이었다. 그것은 마음 사람들로 하여금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두레가 씩씩하게 운용되면 마음 놓고 도조를 올려받을 수도 없고 어새나 물새를 챙길 수도 없을 것이었다. 연못을 파거나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울력을 고참봉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는 때문이다. 그야말로 무법을 휘두르려는 의도인 것이었다. 고이철은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짜도록 사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디딜방아를 놓아 찢는 근동 사람들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근동 사람들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그것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만들어 찍기 시작한 것이었다. 두레로서 힘을 모은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고참봉의 횡포에 저항을 하고 나서야 한다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그 길을 그가 찾아주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를 맨 먼저 만나 두레를 일으키도록 할까? 이우암을 만나야 한다. 지역보도 만나고 홍순서, 홍마당쇠, 이공빈도 만나야 한다. 이우암은 나이가 어려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우두머리는 홍순서한테 맡겨야 하리라. 두레의 일거리가 짜지면
먼저 연못하고 다리 놓는 일을 막아야 한다. 마을의 집집들이 끼니 앉힐 거리가 없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몰려나가곤 하는 판국에 연못하고 다리 놓는 울력이 무엇인가? 가뜩이나 그 다리라는 것은 농사일이나 바닷일을 하기 위해 건너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다리가 아닌 것이었다. 연못이라는 것도 그랬다. 그게 없으면 당장 물을 마실 수 없어 목이 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물도 아니었다. 정신 나간 양반들의 풍류를 위한 다리요 연못이었다. 꽃이 피면 그 꽃 같은 여자들과 술과 안주 놓고 꽃잔치하고 달이 뜨면 여자와 술에 취하여 달잔치하려고 만드는 다리와 연못인 것이었다. 관아에서는 이 썩은 사람들을 쓸어내지 않고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나라가 온통 다 썩었다. 육지는 육지대로 썩고 바다는 바다대로 썩었다. 고이철은 마을을 향해 발을 돌렸다. 홍순서를 만날 참이었다. 사실은 그의 딸 순실이를 보고 싶었다. 찬란한 햇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고이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집 대문 앞을 지나쳤다. 거기서 그는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대문 안쪽의 동정을 살피느라고 그가 다가오는 줄을 몰랐다. 이바우의 아들 달섬이었다. 고백. 고이철은 홍순서의 집 앞에서 수군들과 마주쳤다. 장교 천혜산이 수졸들을 거느린 채 홍순서의 집 마당에서 바야흐로 걸어 나왔다. 수군들 뒤에는 동임 김동수가 따랐다. 천혜산은 고이철 앞에 와서 발을 멈추었다. 어디 가는공? 천혜산은 고이철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소를 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두의 말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고이철이 고참봉의 서자라는 것을 잘 알았다. 양반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민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고이철은 물끄러미 천혜산을 건너다 보기만 했다. 천혜산은 근동의 상사람들이나 양반을 여우처럼 교모하게 등쳐먹고 살기로 반들반들 길이 나 있는 장교였다. 고이철은 천혜산을 경멸했다. 이런 놈들부터 쳐 없애야 세상은 바로잡힐 터였다. 홍순서, 이공빈, 지역보, 이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는공? 그 사람들 속 잘 알쟁? 천혜산은 고이철의 눈을 뚫을 듯이 들여다보았다. 고이철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여우 같은 놈이 어디다가 눈길을 잃었듯 방자하게 들이대고 있느냐. 고이철은 속에서 불덩이 하나가 꿈틀 일어났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